현재 3장의 태극기를 보고 있는데요. 가운데에는 대정석국, 고려의 국기라 볼 수 있고, 태극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태극이 고리 문양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조선국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우리나라의 태극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가로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태극기가 보이는데 여기도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이 되겠죠. 달과 해, 밤과 낮, 이런 게 음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려라는 명칭을 볼 수 있고 조선이라는 명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현재 국기가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명칭도 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청 국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청나라 시대 때 고려가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조선. 자,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에 대조선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1392년에서 1897년까지 존속했다. 국기를 보면은 이 고리 문양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앞전에 봤을 때는 이 고리 문양이 고려 국기라고 써져 있었죠. 근데 현재 위키 내용을 보면은 조선 국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조선 국기. 여기 보시면 이제 보호가 보이는데요. 이 보는 이제 황제의 골룡포 앞쪽에 가슴 쪽에 보면은 용 머리 형상의 용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용의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되겠습니다. 황제는 5개의 발가락이 그려진 용의 문양을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조선국 또는 조선, 조선, 조센, 조선, 조선 봉건왕조, 리왕조. 여기에 리왕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리가 이가 되겠죠. 이시왕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리조조선 1392년에서 1897년까지 존속했으며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한반도를 518년간 다스렸던 왕조이다. 고려 말 신진 사대부의 지지를 등에 의워 무관 태조 이성계가 건국하였고 조선 후기에 조선은 고종이 선포한 대한제국으로 개성되었다. 태조 이성계가 고려말 신진 사대부에 등을 놓고 탄생시킨 게 조선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여기에 초록색으로 그려진 이 부분이 한반도 조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되겠죠. 잠시 개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찬준의 아들이자 고려의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는 1388년 여도 해군으로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그는 청왕, 공양왕을 왕위에 올랐다가 신돈의 사생활하고 사건을 조작하여 제위하는 등 정권, 군권, 경제권을 행사하였고 변제개혁을 단행했다. 1392년 7월 17일 양력 8월 5일에 공양왕이 왕대비에게 준 옥세를 이생계가 받아 들어 주변 측근들의 추대로 왕위에 오르면서 조선 왕조가 시작되었다. 1393년 2월 15일에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1394년에 한영으로 도읍하여 재상중심 정치를 꿈꾸던 정도전을 중심으로 고려의 기존 제도를 급진적으로 고쳤다. 곧 왕권은 양위받은 태조의 아들 이방원이 특권층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 병사들 강제 해산하여 조선군에 편입하고 호패법을 실시하며 왕권을 대폭 강화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역사용어이다. 조선이라는 명칭은 고조선, 당군조선, 기라조선, 위만조선 또는 전조선, 후조선에서부터 유래되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칭으로 고려, 고구려 후기, 국호 및 고려왕조라는 용어와 함께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산해경에 처음 보이며 중국 정사로는 사기 조선전에 처음 보인다. 신정동국 여의지성남에서는 조선을 해가 일찍 뜨는 동방의 나라라는 의미로 해석했고 세근에서는 조선의 땅에 산수가 있어 선이라는 의미를 취했고 통전에서는 조선의 습수, 열수, 산수가 있어 세강이 열수에서 합쳐지는데 이에서 취했다고 한다. 특히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로 인해 조선이라는 말은 왕자가 망한 뒤에도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흔히 조선 팔도라고 칭하였다. 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남북이 분단된 뒤 북한에서는 조선이 국호로 사용되고 남쪽에서는 한국이 국가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북쪽에서는 단체, 기관의 명칭 앞에 한국을 붙이지 않으며 남쪽에서는 조선일보, 조선대학교, 조선맥주공업주식회사, 조선내화공업주식회사, 조선선제공업주식회사, 조선비료공업주식회사 등 조선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등에 살고 있는 교포들은 조선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조선일보, 조선대학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앞쪽에 조선이라는 명칭이 이제 부처가 많이 사용하는데 자, 이 조선이 진짜 우리 태조 이성계의 조선을 진짜 의미할까요? 자, 아니면 일본 식민 지배 시대 때 만든 일본 조선을 의미할까요? 자, 이 두 개의 조선 중에 어느 조선을 의미할까요? 조선 왕조실록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길면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짧으면 짧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쫙 읽어보도록 하죠.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 2월 13일 인민 첫 번째 기사 1432년 명선덕 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염초를 굽는 일은 그 공이 쉽지 않으며 재정된 것도 많지 않다. 여기서 염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염초는 화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총이랑 그 북한에서는 그 화약을 의미합니다. 염초를 굽는 일은 그 공이 쉽지 않으며 제장된 것도 많지 않다. 만약 이것을 성을 공격하거나 진을 함락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염초의 소비량은 매우 많을 것이다. 만약 저장하고 염초의 소비를 적게 하기 위하여
화포를 익히지 않는다면 또한 필요한 시기를 당하여 응변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널리 염처를 준비하여 날마다 화포수를 연습하게 하려면 장차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 하니 찬성, 호저와 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염초를 굽는 것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세 곳뿐인데 외인들은 본래 성질이 강경하고 또 하도에 와서 사는 자도 많으니 만약 그들이 그것을 굽는 기술을 본다면 반드시 능히 전습하여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화를 장차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니 마땅히 동계, 서계, 양계에서도 또한 다 염초를 굽게 하여 항상 화포를 익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물소는 힘이 세고 밭가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중국 황제에게 주청하여 바꿔오고자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남쪽 지방과 기후가 같지 않아서 물소가 우리나라에 번성하지 않을까 두렵다. 우리나라에서 물소를 키우지 못할까 두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이 아뢰기를 시는 들으니 물소가 밭을 가는 것이 보통 소의 2배나 된다고 한다. 전라도의 기후는 중국의 남방과 비슷하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남방하고 우리나라의 전라도하고 기후가 비슷해가지고 물소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조도 또한 그것이 유리하다고 말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에서 타려를 교육하고 싶다고 중국 조정에 주청하였더니 황제가 값수 돌려보내고 타려 30배를 하사하고 이어 유시하기를 내 타려를 중에 나누어 주고자 하나 다만 사용한 수가 적어서 뜻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지금 물소를 청하여 도리에 잘못된 것이 없으니 중국 예부의 자문을 보내어 바꾸기를 청하는 것이 좋겠다. 예부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연을 갖추어 황제에게 주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은 동계는 한경도로 가고 서계는 평안도로 가네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화약을 굽는데 외인들이 보면은 그것을 배워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과 동계, 서계, 양계에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화포를 익히면 좋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인들의 성질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요. 이제 성질이 강교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일본 놈들이 이제 여기 한반도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강제 점령했을 때 보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죠. 그게 원래 일본의 성품입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이 인사 잘하고 상냥하다 이래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본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물사라는 내용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수우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물소를 이제 한번 길러보자. 그 기르기 위해서는 그 중국 황제에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소는 이제 중국에서, 남방에서 이제 자라는데, 우리나라 전라도가 이제 기온이 좀 따뜻하니까, 중국 쪽에 남쪽 지방의 기후가 비슷하다. 그래서 물소를 한번 길러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한반도에는 물소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심사인당의 그 그림을 보면 물소가 그려져 있는 거 뭐 보신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소를 한번 길러보겠다고 중국의 예부에 자문을 보내보기로 이제 청하기로 하는데 그게 잘 안되면 중국 황제한테 한번 여쭤보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조선 왕조 기록을 보여주냐면은 이 본문하고 좀 비교했을 때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중국 황제에게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 자, 우리나라는 중국의 남쪽 지방의 기후가 같지 않아서 물소가 우리나라에서 번성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볼까요? 원문을 보면은 여기 이제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임금을 말하기를 그러면 참 이 부분이 되겠네요. 상우왈 상이 이제 말하기를 여기에 수우라는 한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수 여기 보이시죠? 자, 수가 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가시면은 자, 봉국이라고 이제 한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단봉국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여중, 조남, 방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봉국, 여중, 조남, 방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현재 이 부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남쪽 지방과 기후가 같지 않아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자는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조라가 되어 있죠. 분명히 중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에 지금 조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중국 조선이 되겠죠. 중조, 중국 조선. 자,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중국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자, 이 번역 조작이죠. 딱 보면 다르지요. 여기 조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나라 국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왼쪽에는 이 번역의 내용이라면. 자, 그런데 실제 원문을 보면 중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조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자, 중국의 조선의 남쪽 지방과 기후가 같지 않아서 물소가 우리나라에서 번성하지 않을까봐 두렵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중국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중국이 조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래쪽으로 또 한번 이렇게 내려가 봅시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이게 고려에서 타래를 교육하고 싶다고 중국 조정에 주청하였더니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 값을 돌려보내고 타로 30배를 하사하다. 자, 여기 또 이래 보시면 여기에 또 고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죠. 자, 원문을 한번 볼까요? 자, 원문 내용의 이 부분이 되겠네요. 고려 상왈 자, 상이 말하기를 여기에 임금이 말하기를 이렇게 여기는 또 번역을 했네요. 근데 여기는 임금이라는 한자가 없죠. 그냥 상왈 높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높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임금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고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려에서 타래를 교육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중조라는 게 한자가 나와 있고 지금 고려라는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려에서 대륙 조선 쪽에 물소를 한번 길러보자. 자, 이런 내용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부탁했는데 잘 안되면은 중국 황제에게 다시 간청을 드리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중조는 대륙 조선이 되겠고, 고려라는 이 한자를 봤을 때 이 한반도가 고려 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기는 1432년 명선덕 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종이죠. 세종 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종대왕 시대에는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한반도 땅은 고려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종대왕이 후민정음을 창제할 때 그러면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자, 이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대륙 조선에서 만들었겠죠. 우리는 이 내용의 한자를 보면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 보면은 이 부분을 보면은 한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본구 여중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구 여중조, 본국 여중조. 자, 여기 본국이 나오죠. 그리고 중조가 나오죠. 그러니까 본국의 여기가 이제 대륙이 되겠죠. 그리고 중조는 조선이 되겠죠. 중국, 조선. 자, 그렇기 때문에 본국, 중조는 대륙, 조선을 의미한다. 중국이 조선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위쪽에 보시면은 상월 고려라는 한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고려라고 적혀 있죠. 자, 도표는 사람이 말하기를 자, 고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문의 내용을 보시면 조선이라는 호칭이 있고 고려라는 또 호칭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자를 이제 좀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또 이상한 부분이 보이는데,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한자가 자치, 상습, 위편이 되겠는데요. 자습, 상습, 위편. 자, 이 부분이 무엇이 좀 이상한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하얗게 색깔이 이제 이렇게 변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면 여백이 이렇게 보이는데
문자 이외에 여백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색깔이 하얗게 보입니다. 이쪽 이렇게 여백 보면 약간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하얗게 보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시면 확실히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하얗게 변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백이 전체 다 이만큼 이렇게 여백이 변색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요 문자 위에 보시면 경계가 보이죠.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보입니다. 종이에 이제 한자를 이제 써가지고 이 원문에다 이제 붙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글자를 써가지고 원문 위에다 이제 붙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또 다르게 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기준으로 두 개의 문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세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제 더 뚜렷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 오른쪽 펜이나 왼쪽 펜의 이 약간 검은색 계통의 여백하고 이 안쪽의 여백이 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조선왕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의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여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의 글자하고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의 글자, 자, 이게 뭔가를 붙여놓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가틀 약자이고 왼쪽에 있는 이 글자는 긴칠 진자입니다. 자, 이 부분의 글자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진자를 한번 확대해 보죠. 네, 여기 있네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변색된 거 보이시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원본 종이의 이 재질과 현재 덧붙이 듯한 이 종이의 재질이 달라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재질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색깔이 이제 변색이 되는데, 재질의 영향 때문에 조선왕조 기록의 원본 이 재질은 더 검은색을 띠고, 이 부분은 좀 더 하얀색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이제 스캔을 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붙인 듯한 그런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죠. 이렇게 움직여 보면 더 또렷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쪽도 한번 또 보죠. 여기 있네요.
자, 이거는 약자인데도, 자, 약자도 이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움직여 보면은, 또렷이 이제 색깔이 다른 것을 구분할 수가 있죠. 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종이로 붙인 듯한 이제 느낌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교열됐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이제 봄으로써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조선왕조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의 한자의 내용이다. 그걸 이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 변색이 아니고, 이 부분의 한색 변색과, 자, 이쪽 부분, 여기에 이제 변색 부분, 여기에 변색 부분이 종이를 이제 덧칠해가 붙여놓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문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 풀칠해가 붙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조선왕조 자꾸 뒤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상한 내용이 자꾸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자가 이제 중조가 보이고 여기에 고려가 보이기 때문에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중조라는 것은 중국의 조선이다 이런 내용이고, 고려는 이 한반도의 고려의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중원 대륙에 중국의 조선에 물소를 한번 길러 보겠다고 자문의 내용을 예부에 보내는데, 예부에서 그걸 허락을 안 해주면은 이제 황제한테 한번 다시 이제 이야기해 보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제가 예전에 제작해 올린 영상인데요. 150년 만에 사라진 대조선국 이제 때가 되었다. 2부 1655년도 효정 황제의 의진이다. 이렇게 제가 영상 올렸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고지도 한 장을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라이 또는 고리아가 조선 황제에게 조세를 상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거 제작할 때는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이제 이렇게 쓰긴 썼는데, 현재 그 조선 황제 기록을 보니까 이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고라이 또는 고리아, 고려가 조선 황제에게 조세 상납하다. 그러니까 대륙 조선에 있는 그곳에 고려가 세금을 이제 바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륙 조선이 이제 중앙정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려에서 세금을 이제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역사 이야기를 하면은 뭐 한반도가 조선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중국 쪽으로 상납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우고 있죠. 근데 실제 역사를 추적해 보면 그게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지도인데요. 이거 확대해 보면은 우측에 보면 1655년도 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보시면, 자, 이분이 이제 조선의 황제가 되겠는데요. 이분은 1655년도이기 때문에 효정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익선관할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 길다란 망토를 이제 걸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드라마나 역사를 배워도 이런 조선의 황제가 이렇게 망토를 이제 착용하고 있다는 것은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죠. 이렇게 망토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가슴 쪽에는 두 마리의 기러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확실히 기러기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골룸퍼 같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갑옷처럼 두꺼운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골룸퍼는 아니지만 가죽으로 된 그 전투복 같은데, 그러면 이 복장은 현재 전투복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업무를 보거나 그럴 때 이제 입는 옷이 아니고, 어디에 이제 그 왕의 궁궐을 벗어나거나 어디 멀리 가기 위한 그렇게 안전장치로 이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조선의 이제 남성을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은 조선의 남성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조선의 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신 그 영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이 또는 고리아가 조세를 바친다. 중국의 조세를 바친다. 즉 조선의 조세를 바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기 무굴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무굴의 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뭐 이상한 모자를 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레이트 무굴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위대한 무굴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사파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죠. 자, 여기 보시면 코끼리가 보이네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코끼리가 되겠고, 이게 머리가 되겠고, 자, 이게 코가 되겠네요. 코가 되고, 이게 코끼리 귀가 되고, 여기도 귀가 있고, 이게 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리가 되겠네요. 코끼리가 두 마리가 있고, 앞쪽에는 말을 탄 그런 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레이트 무굴이랍니다. 위대한 무굴. 이 지도의 출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설명도 드렸고 보여준 적도 있는데, 이 책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화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이 진화라는 이 진화라는 호칭이 이게 우리 조선이 사용했다는 그런 호칭이 되겠습니다. 이 진화는 신라라는 뜻이 되겠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 신라가 되는지 제 영상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일이 1655년이 되어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다네요. 이걸 이제 번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행일이 1655년도이고 카톨릭 교회, 카톨릭에서 이제 기록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거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카톨릭은 라틴어로 이제 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번역했겠죠. 이 책자에 나오는 이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의 위대하고 유명한 군주라고 되어 있죠. 군주의 역사. 자, 이 책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 아래 이제 주소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잠시 살펴봤는데요. 예전에 살펴보니까 이 지도에 대한 내용 한 2페이지 정도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한 2페이지 정도로 나와 있고, 이 진화라는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왕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다스린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몇 명의 왕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대륙 진화를 다스린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 왕조의 기록으로 내용을 보면은, 자, 이 삼제도에, 이거 생각나시죠? 제가 삼제도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중국 명왕조의 왕기가 그 아들 사와 함께 지은 유서로서 현재 백과사전에 가까운 서적이다. 명만력 35년에서 1607년에 완성되었으며 만력 37년 1609년에 출판되었다. 삼제도의 내용. 삼제도의 이 지도 기억나십니까? 이 지도는 산해경 지존도라는 그런 지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국 대륙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이 중국 대륙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한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한반도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한반도에 고려로 포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 그리고 중국 대륙의 쪽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대명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로 보면은 이제 한반도는 이제 고려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중국에는 대명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전에 조선 왕조의 기록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한자로 중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고려라는 이렇게 두 개의 지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해경 지도로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현재 대명국에 되는 게 이게 중조가 되겠고, 이게 한반도, 이게 고려가 되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명국, 이게 조선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륙 조선이 이제 조선 왕조 기록으로 이제 증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륙 조선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대명국이 이제 조선이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명나라의 군주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군주 목록. 자, 아래쪽으로 이동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자,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조선 왕조 기록을 보면은 1432년 명선덕 7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선덕을 찾으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제5대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선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분이 그러면은 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조선 왕조 이 기록을 다시 보면, 자, 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332년 명선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분, 자, 앞전에 조선 왕조 기록으로 명이 조선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이 그럼 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많이 해보니까 세종이 예전에 좀 통통하고 좀 뚱뚱한 분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현재 이제 사파로 봤을 때도 이분이 상당히 이제 건실하고 볼에 살이 이렇게 토실토실한 게 아주 통통해 보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많이 이제 통통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세종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조선의 이제 세종에서 한번 또 살펴보면은, 세종은 1397년에서 1450년대에 산 인물로 나오고, 조선의 제4대 국왕이며, 세종대왕으로 일컫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4대 국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명나라고 할 거면 조선이라고 보면은, 여기에 제5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종은 제4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게 대가 이제,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4대라고 하면, 이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분은 홍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위 날짜로 이렇게 한번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1424년에서 1425년이라고, 이분 제위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홍이란 이분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제는 1378년 8월 16일에서 원년 5월 12일에 중국 명나라의 제4대 황제이다. 귀는 고치이다. 묘는 인종이고 연호는 홍희이다. 홍무제의 손자이며 영락제와 인효, 문황후, 서씨의 장남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가시다 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즉위후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은 원래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기 때문에 등국 후 겨우 8개월 만에 병세로 사망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8개월만 이제 일하다가 이제 죽었다고 이야기하네요. 제위 기간을 얘기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4대 임금의 이제 제위 기간이 이제 1424에서 1225년 이렇게 짧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뭐가 이상하냐면 3대에서 이제 5대 이제 이 사이에 무언가를 하나 깨어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황제를 이제 역임하고 이제 8개월 만에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종이 이제 제4대 임금인데, 세종이 4대 임금인데, 그러니까 3대에서 이제 5대로 이제 너무 건너뛰기 위해서 이제 이 4대를 이제 중간에 하나 껴있다,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 이제 임금을 연호를 이제 계속 이제 똑같이 명나라의 이 대를 계속 똑같이 이제 가면은 좀 뭔가 이제 뭐 발각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간에 황제를 한 명 더 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세 개의 기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고려 국기가 되겠고, 왼쪽에 이거는 대륙 조선 국기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조선 왕조의 기록으로 우리는 대륙 조선이 현재 한반도 조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한반도는 고려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일제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 일본이 조선 왕조 기록을 조작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선 왕조 기록에 한자를 적어놓고 덧붙인 그런 흔적이 발견됐으며, 그것으로 보았을 때 일본이 조선 왕조 기록을 교열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지역, 현재 이 한반도는 고려 땅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개의 태극국기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와 대륙이
동시대에 같이 있었으며 이 한반도는 고려 땅이었고 중국 즉 대륙이 조선이었다는 것을 조선 왕조 기록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기록은 이 한반도에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라 보이며 일제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일본이 대륙 조선의 역사를 한반도 고려 역사서에 덧붙이기를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의 역사서에 대륙의 역사를 옮겨 놓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건 없으며 그냥 왕조실록인 것이죠. 그 실록의 내용으로 중조와 고려의 지명을 확인했으며 명이 조선인 것을 확인했고 명이 조선이라면 세종대왕께서는 중국 대륙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어여삐 여겨 중국과 말이 달라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동국이 되겠습니다. 바로 조선어를 통일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